이 시간 도시개발법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 그지? 자, 우리 큰 틀은 잡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법은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인데, 먼저 그 계획이 바로 원칙. 자, 원칙은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발 계획 이래 부르죠, 짧게.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이 개발 계획의 내용 안에 굉장히 많은 앞으로 할 사업의 총망라한 그러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책 잠깐 보겠습니다. 쌍가로 2번을 잠깐 먼저 볼게요. 2번 개발 계획의 내용 보니까 1번 보세요. 먼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은 뭘로 할 것이며 위치는 어디로, 면적은 얼만큼. 2번에 그 시행기간은 면적이 넓을수록 아무래면 기간은 길어지겠죠. 3번에 분할해서 할 것인가, 결합개발할 것인가. 4번에 시행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5번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혼용 방식이냐 등등등등. 그렇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구역의 지정은 어디라고, 위치는 면적 나오듯이 이 계획에 의해서 지정한 대로, 그죠? 여기에 정한 대로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죠. 지정한다. 하지만 계획에 따라 지정은 하지만 이것도 지정하는 것도 순서일 뿐이지 이렇게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절차.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정하는 절차가 있다. 원칙이고요. 예외는 뭐냐? 예외는 반대죠, 그죠? 예외 반대. 구역을 먼저 지정하죠.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그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죠? 수립하는 것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는 원칙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많은 시간을 거듭해서 계획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앞당길 겁니다. 그러면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 그러면은 지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 합시다. 네모나게. 그럼 여기다 어떻게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그 계획 수립이 조금 길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예배를 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몇 년 내에 해야 돼요? 몇 년 내에? 몇 년? 2년. 몇 년? 2년. 2년 내에, 즉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대신에 2년 내에 개발 계획이 안 나오면 2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은 어떻게 돼요? 해제. 그냥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입니다. 하여튼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죠. 요 이상일 때는 면적 크기 때문에 2년까지는 좀 짧다. 몇 년? 5년. 그러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5년, 미만이면 2년.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전문가로 하여금 상금도 걸고 공모할 때, 그러면 공모할 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해 줘야 그 구역 범위 안에서 수립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개발 계획을 뭐 할 때요? 공모할 때 예외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미개발 지역이 미개발 지역.
저를 보세요. 미개발 지역은 무조건 예외가 아니에요. 방금처럼 그 개발 계획에는 여기 보면은 뭐 내용도 많이 있지만 미개발 지역도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외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미개발 지역. 어떤 지역이 미개발 지역이냐? 책 봐요. 맨 밑에. 맨 위에. 상가로 1번. 나오죠, 그죠? 원칙과 예외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를 봐요. 일단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인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누구랑?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지역. 아시겠죠? 협의한 지역인데 하지만 명색이 부동산 공법의 짱이잖아요. 짱.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지만 뭐만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정만큼만은 네 멋대로 하지 말라. 하여튼 공부하시다가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맞아요. 항상 요 말 다음에는 자연환경 보전정만큼은 제외한다가 꼭 붙어들 겁니다. 그것만. 그리고 그러면 개발계획위에서 지정되면 그 지정권자가 누구냐? 첫 번째 원칙 누구죠?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장이죠. 그 다음에 예외 누구죠? 국장이죠. 여기 5가지 사유가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한마디로 지정권자라고 부르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부르자. 이 지정권자가 구역만 지정하는 건 아니다. 뭐까지? 계획까지도 수립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계획 수립도 하고 구역도 지정하고 심지어 뭐까지? 아이고, 시행자까지. 이걸 내가 했으니 받으려고 했으니 뭐까지? 그죠? 시행자까지도 지정한다. 시행자. 이건 의뢰하겠죠. 이때에 요거 시행자 지정도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한다. 자, 책 보겠습니다. 1번 수립, 1번 원칙이죠. 개발계획 수립한 다음에 구역 지정.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줄에요.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즉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고 하여야 한다. 그죠? 그리고 이 말뜻은 개발계획도 지정권자가 수립함을 알 수 있죠. 예외 반대로 구역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있냐? 기억이 뭐라고 하고요? 요거 개발계획을 뭐 할 때요? 공모할 때.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예외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것이 미개발 지역입니다. 주, 상, 공 합해서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녹관농자가 70%가 넘는다. 그 말이죠. 미개발 지역입니다. 생산녹지죠. 생산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도시적 외지역, 관농자. 여기에 빠진 게 있었죠. 그죠? 보존녹지. 보존녹지 X. 보존녹지는 도시개발 사업할 수 없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비읍 나오죠.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지역인데 재난 보전정만큼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 기역부터 비읍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렇게 개발계획, 공모, 미개발지역, 국장 나누면 이렇게. 상관 2번 한 번 더. 아까 계획인데 1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특히 11번에 대통령령 더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알 수 없는 것들이고요. 이 중에서 전부 다 원칙대로 여기에 저를 봐요. 요거 수립할 때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원칙대로 전부 다 수립할 때 들어간다. 이 중에서 뒤에 거 딱 4가지. 그게 뭐냐? 7, 8, 9, 10 요겁니다. 상가로 2번. 다음에 계획 내용 중에서 7번부터 10번 요거잖아요. 원칙대로 하여야 하지만
예배로 구역 시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저를 봐요.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는 무조건 원칙일 때면 들어가요. 요거 7번부터 8번까지는 원칙으로 수립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예외적으로 수립할 때 유일하게 7, 8, 9, 10만 포함을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박, 수, 세, 단. 내용은 읽지 않게 했으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7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의 박, 8번 수용사용의 수, 9번 세입자정의 세, 10번 단계적의 단, 박, 수, 세, 단. 다 같이 시작. 박수, 세, 단. 한 번 더 시작. 박수, 세, 단. 뭐라고요? 얘는 원칙대로 개발계획 포함을 시켜야 하지만 예배적일 때 유일하게 이 네 가지만 포함을 할 수 있다. 뭐라고요? 포함을 할 수 있다. 요거요. 요거. 박수, 세, 단. 네 가지. 박수, 세, 단. 쉽게 하자고. 쉽게. 다 같이 시작. 박수, 세, 단. 한 번 더 시작. 박수, 세, 단. 3번 변경. 지정권자는 직접. 왜? 개발계획에 수립권자가 본인이니까 내가 수립하고 내가 수립한 계획을 변경도 할 수 있고, 직접 또는 요청,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시군구의 요청, 시행자의 요청. 그러니까 직접 또는 요청. 따라합니다. 직접 또는 요청. 시작. 직접 또는 요청. 한 번 더 시작. 직접 또는 요청받아 변경할 수가 있다. 4번에 환지 방식입니다.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여기 개발 계획이 아까 보니까 구역의 위치나 면적이나 시행자는 누구라고, 시행 방식이 뭘라고 해줘, 그죠? 이때 만약에 시행 방식이 만약 환지 방식이다. 무슨 방식? 만약 이것이 환지 방식일 때는 수용 방식이야. 아직 돈 받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환지는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모든 그 지역 주민이 의견을 물어보고 동의를 받고 한다 그 말이죠. 그 동의 요건이 뭐죠? 면적, 그렇죠?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그 다음에 총수 2분의 1 이상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다 같이 시작.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한 번 더 시작.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하지만 시행자가 하필이면 공공시행자 중에서도 행정청이에요. 누굽니까? 국가요. 국가. 지자체가 시행할 때는요, X 동의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공공시행자 전부 다가 아니고 국가하고 지자체가, 아시겠죠? 동의 면제입니다. 이때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요, 자, 다 중요한데 국공유지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다. 이 정도, 여기가 민간 땅이고 여기가 국유지다, 공유지다 했다면은 얘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순서가 먼저 민간 소유지를 먼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을 먼저 따져서 충족이 되면 편하지만 아무래도 여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두 번째 국공유지를 찾아가서 동의요건 충족하게 좀 도와달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민간 땅이 우선이고 미달되면 국공유지입니다. 결론은 뭐냐? 국공유지도 동의 산정에 포함된다는 거.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 나와요. 자, 그러니까 기억에 국공유지 포함. 그러면 한 명 할 때 일반적인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돼요. 자, 여러분이 공유한다 그러면 한 명을 보고요. 그죠? 구분 소유자는 각각 한 명이다. 그 다음에 디귿 증가하면, 기존보다 증가하면 빼버려. 제외한다. 그 다음에 리을 동의했다가 철회해도 제외하고요. 철회했으니까. 그 다음에 미은 뭐냐? 도중에 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증감은 변동이 없는데 사람만 A에서 B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변경된 것이 아니라 기존대로. 변경 기존.
정리합니다. 기업, 국공유지 포함, 공유, 함령, 구분소유자는 각각 함령, 디귿, 증가, 제외, 리얼, 철회, 제외, 미연, 변경, 기존.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됩니다. 잡아서. 방금 줄 끈 것들을 알면 돼요. 그렇게 틀리게 합니다. 상가로 5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이미 계획이 있는데 뒤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미 먼저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라. 이걸 국토법으로 이해하면 부합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부합되게 해라. 들어맞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복합기능 바로 면적이 330만 이상입니다. 100만 평이죠.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반드시 그 지역, 그 구역에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등등 서로 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그러니까 있을 거는 다 갖춰라. 근데 학교도 있고 공공기관 다 있는데 병원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골고루 다. 그 면적 기준 면적 얼마라고요? 330만 이상. 7번 기준 재미없죠? 이제는 뭐 처음에는 막 국장, 지금은 국장, 기준 국장. 다 알아 내가 이제. 시험에 나와봐 그러면 눈이 말똥해가지고 아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자, 요거 이제 구역. 개발계획, 그 다음에 구역 요거죠. 먼저 원칙, 시도 대장입니다. 기업,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니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쳐 있어요. 걸쳐있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걸쳐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라.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같이 하지만 뭐 사업한다, 지정한다는 전부 다 한 명 오른시켜줘야 돼요. 근데 내가 지정할게. 걔는 서로 자기가 지정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협의 안 되지, 그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자,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할 때.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저를 봐요. 일반적으로요. 행정청끼리 할 때는 요청한다. 그래요. 시에서 뭐 시도 이렇게 행정청끼리 있죠. 할 때는 요청이고요.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제안. 그러니까 2번은 요청입니다. 국장과 같은 장관들이 국장한테 요청할 때. 그 얘기죠. 그러니까 2번은요, 국장과 같이 있는 장관들입니다. 3번은 뭐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주령기관장.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시행자 파트에서, 물론 배웠지만, 또 오늘 하겠지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미 시행자 파트에서 정해진 6명만 가능합니다. 누구죠? 공공시행자, 공공기관 누굽니까? 토, 관, 농, 수, 철, 매. 다 같이 시작! 토, 관, 농, 수, 철, 매. 요거는 60페이지 있습니다. 60페이지에. 토, 관, 농, 수, 철, 매. 다 같이 시작! 토, 관, 농, 수, 철, 매. 자, 토가 뭡니까? 토주공, 관, 관광공사, 농, 농어촌공사, 수, 수자원공사, 철, 철도공사. 매는 뭐냐? 그렇죠. 토광, 농수철 빼고 다른 공공기관 중에 나도 사업하고 싶어서 매입했다면 그래 너도 해봐라. 매입 공공기관입니다. 토관, 농수, 철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정부 출연기관장도 정부 출연기관이 많은데 딱 2개만 따라합시다. 철제, 철도공단. 그러니까 철도공사, 철도공단 다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데요. 줄여가지고 그냥 제주센터를 할게요. 제센터, 철제. 딱 2놈만이죠. 이들이 일단은 면적이 30만 이상이고요. 국장이니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국장한테 제안. 뭐라고요? 제안.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는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제안. 100% 맞지 않지만은 거의 맞다 그래 보시면 돼요. 100%는 아닙니다. 이럴 때 무조건 제안자가 나오면 무조건 통보, 반영 여부 통보 1월. 뒤에 끈은 연장 1월입니다. 아시겠죠? 제안 1월 내에 그 제안한 내용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1월 내에 통보하고 연장 1월. 4번 나오죠. 그 위에처럼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쳤을 때 협의가 안 되면은 국장의 지정사유. 5번 천재질변은 국가적, 그죠? 재난이기 때문에 국장의 지정사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자, 지정제한은 제가 여기 설명서 할게요. 자, 저를 봅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 시행자가 도대체 방금처럼 정리해 볼게요. 시행자가 누구냐? 먼저 있는 것이 공공시행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공 중에 첫 번째 누굽니까? 국가, 자, 지자체가 있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이 있고요. 얘는 공공시행자고, 얘는 공공기관입니다. 토관, 농수, 철매. 세 번째, 정부, 출원기관장, 정출기관 있죠. 얘는 뭐죠? 아까 말한 철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뭐겠어요? 지방공사. 그러니까 지방공사는요, 국장한테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예. 제안 누가 하죠? 제안은 얘하고 얘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는 많지만 다섯 번째. 일단은 토지 소유자. 소유자가 야 우리끼리 그냥 뭉쳐서 사업하자. 수용 방식으로 하든 환지 방식으로 하든 혼용을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 설립 전에 단 이들이 수용 방식일 때는요. 면적 3분의 2 이상 땅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소유자를 확보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들이 모여서 설립한 도시개발조합이죠. 예, 조합이 뭐가? 조합이 할 수 있다. 근데 조합은요 오로지 시행 방식 딱 하나만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됩니다. 무슨 방식이죠? 그죠? 그냥 전부 환지 방식이죠. 전부 환지 방식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면은 시행 방식은 물어볼 것도 없다. 무조건 전부 환지 방식이다. 수용 방식 안 돼요. 혼용 방식도 안 돼요. 안 돼요. 전부 환지 방식만 가능하다. 그 외에 민간이 물론 더 있다. 더 있지만은 복습할 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왜? 더 이상 아래 것들이 잘 등장하는 지문은 아니다. 요구하지만 계속 등장하는 얘기죠. 자, 이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를 구분시에 이렇게 하고요. 이 중에서 여기 국가지자체, 이거요. 국가하고 지자체. 얘는요, 공공시행자이면서 동시에는 뭐죠? 행정청이죠? 행정청이고요. 나머지는 바로 비행정청이다. 정청이다. 이들이 내가 좀 사업을 좀 해볼 테니까 도시개발 구역을 좀 지정해 주시오라고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업하려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에 아예 그냥 거꾸로 구역을 뭐 한다고요?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제안한다. 제안. 누구한테? 특도시군구입니다. 특도시군구. 여기는 특시가 안 나와요. 법률에 안 나와요. 이렇게 제안하는데 이때 이 중에서요. 여기 국가지자체는요. 행정청끼리니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합. 그러니까 국가하고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조합은 제외한 국지조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특도 시군구에게 제한합니다. 왜? 조합은 현재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합은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설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설립하기 때문에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한한다? 이거는 모순. 그죠? 네. 그래서 국지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행자가 특도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책 봐요. 그게 바로 쌍걸 2번입니다. 2번이죠. 1번의 기업, 시행자, 국지조 제외, 특도시군구한테 제한. 하여튼 제한자가 나오면 통보 1월, 연장 1월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고요. 이럴 때 2번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은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 광명시하고 서울시에 있는 여기 금천구하고 걸쳐 있는데 면적이 광명시가 더 많아. 그러면은 광명시장한테 가는 것이죠. 면적이 가장 큰 시군구에게 그쵸? 제한 서류를 제출한다. 이럴 때 2번 제안 전 동의입니다. 누구냐? 의무자, 민간 시행자. 민간은 못 믿어요. 민간 못 믿어요.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와라. 이때 지상권자도 포함됩니다. 포함됐죠?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와라. 왜? 너 민간이기 때문에 못 믿겠어. 대신에 지상권자도 포함한다. 3번 특도시군구는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시에 비용 부담과 똑같죠. 요청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특도하고 여기 시에서 대장은 본인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 시와 군수와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에게 즉 시도지사에게 바로 요청합니다.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요. 이때 반드시 자문을 거칩니다. 큰 틀에서는 시도이지만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특광도가 되겠죠. 특광도. 그죠? 일반 시와 군수는 누구한테? 구청장은 특광한테. 그죠? 큰 틀에서는 시도지사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광도를 말하는 것이다. 책 보세요. 나오죠. 그죠? 3번의 요청 1번. 일반 시, 군, 구청장은 시도에게 요청한다. 이럴 때 2번. 실질적인 일반 시, 군, 구청장은 특광도에게 요청하고요. 하려면은 자문을 거쳐서 하라. 잘 모르니 그렇죠. 자, 4번. 분할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너무나 길어. 너무 사업이 커. 그러면 분할해서 할 수가 있고, 너무 작아. 근데 바로 옆에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병할 수 없어. 그러니까 떨어진 부분들을 떨어졌지만 결합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분할 또는 결합. 다 같이 시작. 분할 또는 결합. 한 번 더 시작. 분할 또는 결합. 2번. 분할해도 최소 면적은 1만 이상. 결합했을 때도 결합한 면적이 최소 1만 이상. 5번에 지정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기준에다가 면적 기준이죠. 요거는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 기준 면적을 알면은 그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단지 도시개발법은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일단 구분해서 본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도시지역이다. 도관농자다. 먼저 뭐라고요? 일단 도시지역이 1번이고 도시외지역이 2번이다. 일단 구분해서 봅니다. 구분해서. 그러면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구분하죠?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시 해도 보존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다,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국토법 시간에 개발의 형합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주상생자. 그죠? 주상생자가 국토법은 얼마라고요? 1만 미만. 반대 1만 이상. 반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우리가 공간농인데 따로니까 남는 것은 공, 그죠? 공이 3만 미만이죠? 얘는 얼마죠? 그러면 얘는 3만 이상. 반대니까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아래서 보존 녹지 지역은 아예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했었죠?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 30% 이하. 이건 똑같습니다. 자, 이제 도시외. 이건 도시 끝났습니다. 도시외 지역은 얘는 무조건 30만이야.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원칙이래요. 그런데 이 안에서 아파트 짓고 싶어요. 연립주택 짓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초등학교가 있네요. 4차선 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그때 10만이에요. 원칙은 얼마인데? 30만인데. 하지만 아연초사 10만. 다 같이 아연초사 10만. 다 같이 시작! 아연초사 10만. 한 번 더 시작! 아연초사 10만. 그 박스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뭐 별도로 읽지 않을게요. 1번이 이제 면적이라면 2번에 지정 제한 1, 기억, 원칙,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왜? 보존 녹지는 안 나와요. 생산, 자연, 도시외, 관농자, 즉 미개발 지역이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여, 즉 이 계획이 있다면은 그 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 왜? 이 계획이 어떤 지역은 개발할 지역, 어떤 지역은 개발하지 못할 지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계획에서 정한 그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해라. 원칙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어도 니은 계획이 없어요. 광역도시 계획이 없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없어요. 계획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럴 때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에서만 지정해라. 어디예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시작! 자연녹지, 계획관리. 한 번 더 시작! 자연녹지, 계획관리. 여기에서만 지정을 할 수 있다. 3번 적용 배제. 위에 1번 면적 규모, 2번 계획이 있든지 말든지 다 우리는 적용받지 않아요. 면적이 1만이 넘든 말든 내 맘대로요. 계획이 있든 말든 내 맘대로입니다. 위 1번과 2번을 적용치 아니한다. 어디 안에서? 취락지구 안에서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디귿 국장이 등등등등, 협의 등등 하면은 분명히 마지막 뭐가 나와요?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 항상 뜹니다. 앞자 취계지국. 취계지국. 다 같이 시작. 취계지국. 한 번 더 시작. 취계지국. 마지막 시작. 취계지국. 그러니까 취계지국은 계획이 있든지 없든지, 면적이 많든지 없든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그거 취계지국을 알아두시고요. 자, 절차입니다. 들어봐, 절차. 이제 요거. 요 절차가 뭐냐, 요겁니다. 요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예외는 요거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러니까 원칙과 다 있습니다. 절차인데. 자,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자, 기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앞에 국토법서 배웠던 모든 계획은 중간에 생략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부 다 의무적입니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답니다. 그죠? 얘는 할 수 있다예요. 의무적이죠, 의무적. 자, 의무적이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말이죠.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고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지정 제한에 나와 있어요. 먼저 기업 원칙 봐요. 아까 생산, 자연, 도시 외 지역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따라 지정해라. 그 원칙대로 사업할 때는 자 조사 측량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예? 나를 봐요. 나를 봐. 해, 안 해요? 왜 안 해? 왜 안 해? 이미 했으니까. 그렇죠. 이미 했으니까. 기, 공, 지, 수 할 때 그 기가 이 기야. 가야. 경상도 말로 가야.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러면 예외. 계획이 없어요. 그때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지정합니다. 이때는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겠죠. 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의무적, 이무적. 이무적.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무적이다. 그 다음에 의견 정치입니다. 의견 정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 의견 정치인데, 의견 정치는, 저를 보세요.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의견 정치가 두 가지죠, 그죠? 주민의 의견, 전문가 의견 똑같잖아요. 누구 의견?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라. 듣는데, 듣는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람 절차가 있고, 두 번째, 공청회 절차가 있다. 그 얘기죠. 공청회. 절차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이럴 때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럴 때 공람, 공적인 장부를 열어본다 그 말이죠. 첫 번째 공고합니다. 공고해요. 어디다가? 신문하고 인터넷에. 그런데 인터넷에 공고할 때는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죠, 그죠? 신문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작으니까 돈 들어가면서 신문에 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죠. 어디 해요? 공보에. 공보와 인터넷은 똑같잖아요. 10만이 넘든 말든, 그죠? 똑같으니까 일단은 신문, 인터넷인데 10만 미만이면은 공보하고 인터넷.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보. 10만 미만 공보. 시험에는요, 10만 이게 안 나와요. 면적이 7만일 때 반드시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띠! 틀렸어요. 어디 해요? 공보에. 그 다음에 공람은 14 이상. 저를 보세요. 우리가요, 국토법 시간에는 열람. 그죠? 국토법에서 열람이라고 쓰는 그 부분은 개발법은 전부 다 공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공람. 그리고 개발법에서 공람은 무조건 다 똑같아요. 얼마? 14일 이상. 그러니까 별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람 얼마? 14일 이상. 무조건 다 똑같아요. 공람 14일 이상. 의견 공람기간 내 통보 공람 끝난 다음 얼마 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 의견에 관한 반영 여부 통보해 준다. 공청회 특히 면적이 얼마 이상? 100만 이상. 다음 주에는 저를 봐요. 다음 주에는 환지 계획 방식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정비법 들어가겠지만 그때 끝날 때 숫자 몇 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이 법이요, 정비법보다 양은 적지만 어려운 이유가 숫자가 등장 많이 합니다. 1만, 3만, 10만, 100만, 330만 많이 나와요. 그런 거.
하여튼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00만 미만은 할 수 있다. 아시겠죠? 100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디귿 공람이든 공청회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하고요. 협의심의 여러분 이제 요겁니다. 순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3번에 협의 거치고 이제 심의 거친다. 행정기관장 협의, 지방도급이 심의. 아시겠죠? 거친다. 이때 요거 협의할 때에 누구랑 국장과 협의해라가 나와. 협의해라. 1번 국가계획, 2번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또는 100만. 아시겠죠? 요 두 가지만큼은 국장과 협의해라. 국가계획. 면적이 얼마? 100만 이상일 때. 이렇게 해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친 다음에 구역으로 지정되면, 들어보세요. 원칙일 때는 지정되면, 예외는 수립하면, 그 말이죠. 그죠? 예. 지정되거나 원칙은 지정되면은 그 내용을 고시하고, 예외일 때는 개발계획으로 수립되면 고시하고,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정 또는 여기는 이제 고시죠. 수립. 예외는 수립이에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공람시켜라. 얼마 이상 공람장 나왔어요? 14일이죠. 그 내용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7번에 지정 고시 효과입니다. 저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정되고 고시가 되면 만약에 종전에 저를 봐요. 현재 여기가 만약에 농림지역이다. 뭐라고요? 요거 여기 만약에 여기가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이라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은 이제는 농림지역이 아니라 뭘로? 도시지역으로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1번의 1번. 그렇죠? 기억 나오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다만 요 두 개만 빼놓고 첫 번째 뭐냐? 도시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두 번째 취락지구 요 두 개만큼은 빼고, 요거는 의지 안 됩니다. 두 개는 빼고. 그래서 거기 기억의 특기 다만 단서 조항 요거 중요합니다. 니은 결정 고시된 걸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알려주는 고시는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만 아무 때나 고시하면 된다. 고시는. 그 다음에 2번에 개발행위 허가. 저를 보세요. 국토법은요,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과 여기 내용과 90% 이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것만 봅니다. 아시겠죠? 제가 줄 끈 것이 중복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먼저 기업 허가, 특광, 특도시군, 니은 허가 대상, 그 다음에 변경할 때도 허가 대상, 특히 가설 건축물도 허가받아요. 그리고 대수선 용도 변경 나오죠. 다 물건 적치인데 특히 국토법은 녹관자에서 울타리 밖에 있는 이런 말 나오지만 얘는 그냥 간단하게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을 때 그때 허가받고요. 특히 다 똑같지만 토지 굴착도 허가받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세요. 중목의 벌채, 식채 허가받습니다. 왜? 몰래 가서 특히 식재 보상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중목의 벌채, 식재 전부 허가받습니다. 디귿 허가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허가 필요 없습니다. 제복 등이죠. 똑같이 그죠? 오늘 특히 A 맨 끝에 보세요.
공작물 설치는 허가받아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간이 공작물은 허가 안 받아요. 그 다음에 B, 경작 똑같이 허가 안 받아요. C, 맨 끝에 토속 채취 허가 받아요. 그런데 앞에 말이 많잖아.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등등등일 때는 허가 안 받아요. D, 맨 끝에 물건 적치 허가 받아요. 그런데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요. E, 조금 전 그 위에 중목의 벌채, 식재 허가 받아요. 하지만 이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잠깐 식재하는 건 허가받지 않지만 그것도 가로 안에 경작지는 안 됩니다. 경작지라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리을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착수하면은 기득권령합니다. 착수했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사하는 도중에 도시개발구역으로 떡 된 거예요. 그때는요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내에 뭐라고요?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 이거는 정비법과 똑같습니다.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럴 때 미흡 허가 사적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시행자 공적 개발 사업에 시행자가 있다면 그 시행자의 의견 동의받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는 얘기죠. 비읍 허가 위반하면은 원상회복 명령, 행정 대집행. 시옷 허가 받으면 즉 개발법상 허가 받으면 국토법상 허가를 받은 걸 본다. 왜? 얘가 양이 더 많잖아요. 그죠? 많으니까 큰 게 허가 나오면 얘가 좀 더 적은 국토법상 허가도 다 받은 걸로 포함된 걸로 보기 때문이죠. 8번 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저를 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실질적인 계획인, 구체적인 계획인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이제 인가도 받고 고시한 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그 사업에 맞게끔 만약에 첫 번째 수용 방식이면 수용 사용이면은 수용 사용 방식대로, 환지 방식이면은 환지 방식대로, 혼용 방식이면은 혼용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럴 때 사업도 못 해보고, 즉 뭡니까 이게 요 전에 해제가 되는 중도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요겁니다. 원칙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가 되면 이때부터입니다. 이날부터 지정되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까지 몇 년? 3년.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가 신청까지. 3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 그죠? 그러니까 중도 해제는 아까 말했던 용도 지역인 도시 지역은 종전 용도 지역인 농림 지역으로, 그죠? 농림 지역이라면 농림 지역으로 환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 그렇죠? 된 걸로 본다. 요 원칙일 때는 딱 하나, 얘만. 예외. 위에 거. 예외일 때는요.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와 아닐 때. 그죠? 일단 이상이다. 요거죠. 여기 이상일 때는 요거죠. 여기 요거죠. 이렇게 가죠. 그죠? 몇 년? 5년.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실시계획도 원칙적으로 잘 보세요. 이제 요거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 똑같이 아까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 지구 단위는 폐지. 똑같죠? 다만 330만 이상일 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5년. 그리고 여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 요거죠. 개발 계획을 요거 수립하고 고시 요겁니다. 예비니까요. 수립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 계획 작성해서 똑같이 인가 신청 몇 년이죠, 이거? 3년. 330만 이상이면 몇 년? 5년이죠. 5년. 그죠? 3년 이상 5년, 미만은 3년 이상 5년이죠. 요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또는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어떻게 돼요? 아예 구역 자체가 전부 다 해제. 아시겠죠?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 지구 단위는 폐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수용 방식일 때는요. 자, 여기까지는 중도 해제. 즉 삽질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입니다. 그런데 수용 방식은요. 공사에 일단 착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뭐가 되죠? 공사 완료 공고하면 언제? 다음날. 그렇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뭐가 돼요? 해제. 맞죠? 그죠?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해제는 얘는 사업 중도 해제가 아니고 완료 해제. 그렇죠? 완료 해제. 완료되었기 때문에 구역 해제입니다. 환원 폐지 없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지만 인가받고 난 다음에 공사에 또 착수하죠. 그죠? 착수한 다음에 공사 완료되고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 이후 환지 처분 공고하죠. 그죠? 환지를 처분하겠다고 공고하면 언제? 똑같이 다음 날이죠. 그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예요. 똑같죠. 그죠? 얘도 완료 해제. 그러니까 환원 폐지 없음. 이해되십니까?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티귿,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3번에 기역, 니은의 가나. 지금 설명한 내용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시고 읽어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